투자와 재테크로 자산을 키우고 싶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인생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의 핵심 투자 철학 가운데 누구나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반드시 승리하는 투자 원칙 3가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핏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적용해온 이 원칙들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핵심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단순한 이론 나열이 아니라 왜 이 원칙들이 중요한지, 실제 투자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각 원칙마다 버핏이 실제로 적용한 사례와 함께 일반 투자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버핏의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실전 체크리스트와 당장 다음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지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투자 결정 전 고려해야 할 핵심 질문들을 담고 있으며 감정적 편향을 줄이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핵심 원칙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 해자, 즉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경영진과 기업 품질, 즉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경영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안전 마진과 합리적 가격, 즉 내재가치 대비 충분한 할인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워렌 버핏의 성공을 만든 핵심입니다. 이제 각 원칙을 차례로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경제적 해자입니다. 경제적 해자는 경쟁자가 쉽게 침투할 수 없는 기업의 장기적 경쟁 우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가능하게 합니다. 버핏은 이 개념을 중세 성곽과 그 주변의 해자에 비유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을 방어하기 위해 파놓은 물길인 해자처럼 기업도 경쟁자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경쟁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이러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춘 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시장 변동이나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 해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브랜드와 고객 충성도입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와 신뢰는 가격 민감도를 낮추고 반복 구매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마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비자들은 품질과 일관성에 대한 믿음으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게 됩니다. 둘째는 네트워크 효과로 사용자 기반이 커질수록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특히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경쟁자가 같은 수준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셋째는 비용 우위,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자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대량 구매력, 효율적인 공급망, 제조 노하우, 또는 지리적 이점 등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넷째는 독점적 기술, 특허, 규제 장벽 또는 진입 장벽과 같은 구조적 우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거나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켜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특히 정부 인허가가 필요한 산업이나 지적 재산권이 중요한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실제 투자 과정에서는 정성적 분석뿐 아니라 다양한 재무지표를 통해 해자의 존재와 그 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기업이 실제로 경쟁 우위를 재무적 성과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방대한 유통망,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문화적 영향력을 통해 견고한 경제적 해자를 확보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하며 소비자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모방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코카콜라를 선택하는 습관적 소비 패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는 경쟁자가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브랜드 로열티는 소비자들이 다른 콜라 제품이 있더라도 가격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코카콜라를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와 오피스 제품군은 네트워크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자 기반이 확대될수록 제품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표준으로 자리 잡아 대체재료의 전환 비용을 매우 높게 만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호환성이 중요해지고 개발자들은 더 많은 사용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윈도우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용자가 윈도우나 오피스를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교육, 비용과 적응 기간이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첨단 물류 네트워크와 방대한 IT 인프라, 그리고 수억 명의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습니다. 투자 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파워나 네트워크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가? 경쟁자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벽, 예를 들어 특허나 규제, 견고한 공급망이 있는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해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깊이 있는 가치평가로 넘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경영진과 기업 품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원칙은 투자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기업의 가치 창출과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이라도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부적절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능하고 성실한 경영진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기업 가치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 결정에 있어 경영진의 역량, 진실성, 그리고 주주 이익에 대한 헌신도를 철저히 평가하는 것을 투자 프로세스의 핵심 단계로 여깁니다. 그는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과거 의사결정 패턴, 주주와의 소통 방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버핏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경영진의 자본 배분 역량입니다. 이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사업 확장, 인수합병, 배당, 자사주, 매입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주 가치를 장기적으로 증대시켰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지,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통하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경영진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투자자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구체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이는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관한 핵심적인 요소로 경영진의 의사결정 역량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재투자하거나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했는가? 특히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는 설비 투자와 사업 확장 시기의 적절성이, 성숙 산업에서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균형이 장기적 주주 가치 창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는 임원 보상 구조입니다. 경영진의 인센티브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는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보상이 주주 이익과 정렬되어 있는가? 단기적 성과 지표에만 연동된 보상은 장기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장기 주가 성과와 연계된 보상 구조는 경영진이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셋째는 공시와 소통의 투명성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직한 소통은 경영진의 진실성과 주주 존중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설명하는가? 실적이 좋지 않을 때나 중요한 전략적 실패가 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명확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경영진은 높은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 문제를 회피하거나 외부 요인으로만 돌리는 태도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넷째는 장기적 전략과 실행력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일관되게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뛰어난 경영진만이 보유한 특성입니다.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전략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어려운 의사결정도 적시에 내릴 수 있는 실행력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과거 여러 분기나 연도에 걸쳐 발표한 계획과 실제 성과를 비교 분석하면 경영진의 실행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서한을 통해 경영진의 철학을 공개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 비용 절감만을 택하는지 아니면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병행하는지의 차이는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경영진의 사례로는 버핏 자신과 그의 파트너들이 보인 합리적 자본 배분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한 경영진은 비용을 개인적 이익으로 전용하거나 무리한 확장으로 재무 구조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 산업 내 기업을 비교 분석하면 경영진의 능력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투자 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경영진이 과거에 어떻게 자본을 배분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정들이 실제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보상 체계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주주 이익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실적이 좋지 않을 때도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약속한 내용을 일관되게 이행해왔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소통의 진정성과 일관성은 신뢰할 수 있는 경영진의 핵심 지표입니다. 시장 불황이나 회사 내부 위기 상황에서 경영진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진정한 경영 철학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주가 방어에만 집중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위한 의사결정을 지속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투자는 유지했는지, 그리고 직원과 고객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전 마진과 합리적 가격입니다. 이 원칙은 가치 투자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으로 버핏이 수십 년간 일관되게 강조해온 투자 철학의 중요한 축입니다. 안전 마진은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간의 차이로 투자자가 예측 오류와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최초로 체계화한 개념으로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절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방법론입니다. 안전 마진이 클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버핏은 아무리 훌륭한 사업 모델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비싼 가격에 매수하면 결국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업이 항상 위대한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으며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가 투자 성공의 결정적 요소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과 같은 시장 과열기에 버핏이 기술주 투자를 자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재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화한 금액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재무 상태나 시장 인기도가 아닌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버핏은 이러한 내재 가치 평가를 통해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접근법을 견지해왔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정확한 내재 가치 수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합리적인 할인 현금 흐름 모델이나 보다 단순한 이익 기반 평가 방식을 통해 대략적인 가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복잡한 수학적 모델보다는 사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러한 내재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산의 보수성입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며 낙관적 전망은 종종 현실과 괴리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보수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내재 가치를 추정하고
그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써 충분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핏은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안전 마진의 적정 크기는 투자자의 해당 기업에 대한 확신 수준과 산업의 특성,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신이 높은 기업이라도 최소한의 안전 마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더 넓은 마진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버핏이 오랫동안 기술주 투자를 자제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산업의 높은 불확실성과 예측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안전 마진 접근법의 핵심은 자신의 가정과 리스크 요소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마진을 설정하는 투자 규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 게임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버핏은 이러한 원칙을 60년 이상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광기와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매수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과도하게 평가된 시기에는 좋은 기회가 적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공포에 빠져 전체적으로 저평가될 때는 훌륭한 기업을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위기 시의 기회 포착 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은행주 투자를 들었습니다. 장기적 시각과 현금 보유는 이런 기회를 잡게 합니다. 이와 함께 버핏은 투자 결정에 있어 감정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통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극단적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이성적 행동을 보이는 반면 버핏은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정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투자 체계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투자란 단순히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규율 속에서 시장의 극단적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를 갖추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원칙을 통합해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원칙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해자가 강한 기업이라도 경영진이 나쁘거나 과도하게 비싸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이 우수하고 가격도 좋지만 해자가 없다면 장기 수익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조건을 모두 고려해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추천 접근을 드리겠습니다. 버핏 형식의 포트폴리오는 보통 집중 투자와 장기 보유를 지향합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리스크 분산이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구성은 50-70%를 핵심 보유 기업, 20-30%를 기회 포지션, 10-20%는 현금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리스크 성향과 시장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회 포지션은 특별한 이벤트나 사이클 저점에서 취합니다. 이제 심층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 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자는 버핏의 투자 철학이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되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버핏은 1988년 당시 시장 상황이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 주식을 약 10억 달러 규모로 대규모 매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정이었으며 많은 분석가들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소비재 기업에 대한 이러한 대규모 베팅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코카콜라에 투자한 핵심 이유는 브랜드 파워와 글로벌 유통망, 일관된 수익성으로 대표되는 명확한 경제적 해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었으며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매일 20억 잔 이상의 음료가 소비되는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버핏의 코카콜라 투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장기 보유로 얻은 복리 효과입니다. 그는 30년 이상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금 재투자와 주가 상승의 복합적 효과를 통해 초기 투자 대비 수천 %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버핏의 투자 철학이 가져온 큰 성공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례는 해자와 우수한 경영진, 장기적 가격 확신이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그 속에서 워렌 버핏이 어떻게 탁월한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위기 속에서도 원칙에 충실한 투자자가 어떻게 뛰어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금융위기 당시 시장이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버핏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특히 보험 및 금융 섹터에서 본질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으나 시장 공포로 인해 과도하게 저평가된 기업들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골드만삭스의 50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50억 달러, GE의 30억 달러를 투자하며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냉정한 판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던 핵심 요인은 버핏이 평소 충분한 현금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 투자 여력을 비축해 두었고, 이것이 시장 붕괴 시점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대규모로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단기적 손실을 두려워해 매도를 서두르는 동안 장기적 관점에서 해자가 강한 기업들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간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위기 속 버핏의 대담하고도 원칙에 충실한 투자 행보는 장기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초과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도 괜찮나요? 물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과 규율입니다. 소액으로 경험을 쌓고 원칙을 지켜가며 점차 확대하세요. 둘째, 성장주와 가치주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본질적으로 차이는 투자 방식의 차이입니다. 버핏은 가치와 질을 겸비한 기업을 선호합니다. 즉, 성장성도 좋지만 해자와 경영진, 합리적 가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하나요? 매수는 안전 마진과 해자, 경영진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매도는 내재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되거나 기업의 근본적 질이 훼손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버핏의 핵심 원칙 3가지와 그것을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지속 가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을 찾고 능력 있고 정직한 경영진을 평가하며 합리적 가격에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투자는 단기적 감정이 아닌 장기적 사고의 게임입니다. 워렌 버핏의 원칙은 단순하지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